모 아니면 도, 운에 따라 가장 좋은 것 아니면 가장 나쁜 것이 될 수 있다는 극단적 이분법을 가리키는 말이죠. 그런데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가 이런 식이라면 믿으시겠습니까? 김기봉 기자의 보도입니다. 회사에 다니면서 부업으로 가게를 시작한 A씨. 지난해 건강보험료 고지서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똑같이 가게를 열어 수입도 거의 비슷한 회사 동료 B씨와 건강보험료 차이가 연간 216만 원이나 났기 때문입니다. 두 사람의 연소득은 불과 2만 원 차이였지만 올 오어 나싱의 부과 체계가 원인이었습니다. 만 원 차이로 부과 기준 7,200만 원에 못 미친 B씨는 한 푼도 내지 않은 반면 만 원 차이로 7,200만 원을 넘은 자신은 소득 전체에 대한 건보료를 물게 된 것입니다. 건보료를 빼고 나니 실제 소득은 그만큼 B씨보다 적어져 황당하고 억울했습니다. 이제 그 기준점보다 뭐 단돈 1원이라도 많으면 보험료를 부과해야 되고 그 이하는 뭐 아예 부담하지 않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부담의 형평성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문제가 많죠. 피부양자에게 매기는 부과 방식은 더 황당합니다. 금융소득과 연금소득, 기타 소득이 각각 부과 기준인 4천만 원을 넘느냐 아니냐에 따라 완전히 달라집니다. 금융소득과 기타 소득이 하나도 없어도 연금소득만 연 4,001만 원인 사람은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되고 지역가입자로 편입돼 소득뿐 아니라 재산에 대한 건보료까지 내야 합니다. 반대로 세 가지 소득이 모두 4천만 원씩 합쳐서 1억 2천만 원이 돼도 각 소득이 4천만 원을 초과만 하지 않으면 피부양자로 남아 건보료를 한 푼도 내지 않는 것입니다. 복지당국도 황당한 부과체계의 문제점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형평성에 어떤 차이가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 당시에 논의하면서 실제로 초과에 대해서 하는 방식으로 부과가 되었고, 따라서 도 아니면 모식의 부과가 아니라 부과 기준만큼을 공제하고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과 비율을 높이는 공제 방식이 대안입니다. 이번 개선안에 이 같은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지만 결국 사장돼 황당한 부과 방식은 여전히 남게 됐습니다. YTN 김기봉입니다.